요즘 중동 상황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죠. 휴전 얘기도 나왔다가 갑자기 또 대규모 공격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하고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의 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놀라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만약에 휴전하면 전쟁이 끝나면 이 미친 듯이 오르는 기름값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총성이 멎으면 경제적인 위험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글쎄요, 그 답은 의외로 곳에 있습니다. 바로 1973년의 사건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휴전이 결코 경제전쟁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7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른바 오이 쇼크라고 불리는 이 사건 자세히 뜯어보면요. 총성이 멎은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10월 6일에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전세가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17일에 좋아, 그럼 우리는 석유 생산 5% 줄인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25일에 미국과 소련이 중재해서 일단 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다음이 핵심입니다. 휴전하고 열흘 뒤인 11월 5일에 아랍 국가들이 무려 25%를 추가로 감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군사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진짜 경제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유가는 배럴당 3달러 수준으로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몇 달 만에 배럴당 12달러까지 폭등합니다. 4배가 오른 거예요, 4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의 실체입니다. 석유가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경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진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거 뭐 50년도 더 된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놀라울 정도로 지금 상황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평행이론처럼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1973년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였죠.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신냉전 구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는 여전하고요. 또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물류의 목줄을 쥐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방화세를 보세요. 1971년에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흔들렸는데 지금도 달러 가치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플레이어만 아랍국가 연합에서 이란으로 바뀌었을 뿐 이 판의 구조 자체가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말 결정적입니다. 바로 금값의 움직임인데요. 1970년대 초에도 그리고 지금도 금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값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자기들 손에 쥐는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떨어진 달러 가치만큼 석유 가격을 올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판이 비슷하게 짜여 있다면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핵심 플레이어, 즉 이란이 어떤 수를 둘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주 유용한 분석 도구가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에 여러 개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딱 하나, 바로 우월 전략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이 뭘 하던 상관없이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상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미국이 휴전에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대규모 공격을 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휴전하자고 해요. 그럼 이란은 이제 평화다 하고 유가를 내릴까요?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가끔씩 통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고유가를 이어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이 공격을 해오면 어떨까요? 그때는 더 확실하게 영내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식으로 보복해서 유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폭등시켜버리겠죠. 그럼 미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보세요.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밀든 이란 입장에서는 유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 즉 우월 전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의 이런 전략이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게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기업인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죠. 9일째 유조선이 한 척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비닐봉지 하나 만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게 어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유 공급이 끊기면 우리 제조업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지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들은 원료가 없어서 셧다운될 수 있고요. 철강산업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원가 부담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비싼 기름값 때문에 허덕이는 동안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은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를 싸게 사들이면서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거죠. 우리는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잃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사례부터 현재 상황 분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1973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성이 멈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더 치열한 경제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명백한 역사적 교훈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다가올 경제전쟁의 파고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